의지와 반의지의 선형세계 두 번째 시간.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해보자. 의지론적 세계, 통합사회 철학을 공부하고 있다. 도형으로 보면 존재와 반존재의 세계, 의지와 두 번째, 의지와 반의지의 세계, 의지와 반의지의 선형세계에 해당된다.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의지와 반의지의 선형세계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번 시간은 6가지 의지의 세계, 본능적 의지의 반의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성적 반의지의 의지화까지 6가지 의지와 반의지의 선형세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생각하자. 첫 번째, 본능적 의지의 반의지화 세계. 본능적 의지의 반의지화 세계는 인간 일반 삶에 대한 극단적인 도피와 이에 따른 자살을 유도하기도 한다. 본능적 의지는 살려고자 하는 의지까지 포함해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의지를 말한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눈앞으로 뭔가 오면 눈을 감고, 숨이 차면 숨을 크게 몰아쉬고 하는 삶을 위한 본능적 의지를 말한다. 그게 반의지화되면 우리 사람들은 삶에 대한 극단적인 도피, 이에 따른 자살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인간이 가지는 삶의 본능적 의지가 파괴돼요. 허무주의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 허무주의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이것이 삶의 본능적 의지마저 망각시킬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본능적 의지의 반의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삶에 대한 극단적인 도피가 일어나게 된다. 이때 삶의 의지가 파괴될 수 있다. 삶은 행복한 시간보다 행복을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그뿐만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으로 가득하다. 지속되는 불행의 상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유 상태에 빠지는가?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 행복한 사람조차도 더 많은 시간이 불행의 늪에 빠져 있는 거지. 더 많은 시간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삶은 바람에 변화하는 나뭇가지와 같이 예측 불가능하나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좌표, 그리고 우리 사유 상태가 우리 삶의 세계 속 한 공간임을 확실히 인식하는 순간 우리 삶을 이해하는 거지. 우리 삶의 공간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선택은 좀 더 평화로울 수 있다. 힘들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본서에서 지금 우리 공부하는 책에서 다룰 공간 세계의 주요 주제이다. 아직까지 우린 선형 세계만 공부하고 있고 아직 평면 세계라든지 공간 세계는 아직 시작 안 했지만 이제 선형 세계를 마치면 선형 세계 공부를 마치게 되면 이제 평면 세계, 공간 세계로 가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 삶의 어려움, 그 삶의 기쁨의 유지, 행복의 유지, 불행의 회피,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 보도록 하자.
본능적 의지의 반의지와 또 다른 상태는 본중의 우매함에 자신이 동화돼요. 본성상 본중은 우매함에 빠지지. 본중의 우매함에 자신이 동화돼요. 삶이 혼란에 빠졌을 때, 그때 나타나기 쉽다. 본능적 의지의 반의지와는 이는 군중으로부터의 도피가 치유책이다. 군중으로부터의 도피. 삶의 의지 또는 삶의 가치를 자신이 아닌 자로부터 어지러운 자는 오래지 않아 그 의지와 자신을 모두 잃게 된다. 군중으로부터의 도피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로부터 강요된 삶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아직 어린 나이일 때는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하다. 어린 상태로는 세상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젊음의 특징은 삶의 의지 또는 가치를 자신의 존재로부터 찾는다는 것이다. 젊음의 특징은 삶의 의지를 자신의 존재로부터 찾는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문제이다. 우리가 젊기 위해서는 삶의 의지를 자신의 존재로부터 찾아야 된다. 타자, 군중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가치, 의지를 찾으면 더 이상 젊지 않은 거야. 두 번째 삶의 세계 공부해보자. 두 번째는 본능적 반의지의 의지화 세계이다. 본능적 반의지의 의지화. 이것은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대로 자신의 재탄생을 가능케 한다. 자신의 재탄생. 예를 들면 이를 통해서 거식, 행동장애, 자살, 자폐현상, 그리고 사회적, 개인적으로 숨겨진 억압에 의한 반의적 세계가 의지의 세계로 전환, 사유 공간을 변화시킨다. 그에게 본능적 반의지는 없으며 모든 것이 의지작용으로 전환되고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반의지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의지 너머의 삶의 세계를 의지하려 함을 말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이는 자신의 의지 너머의 삶의 세계를 의지하려 함을 말한다. 어렵지?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의지 영역 내의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해 삶을 꾸려간다. 의지 영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역,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영역 내에서 목표를 갖는 것, 이건 일반적이지, 보통의 삶이야. 근데 본능적 반의지의 의지와 세계는 의지 너머의 삶의 세계를 의지하는, 좀 다르지. 즉, 의지와 반의지의 경계선이 무너진 상태. 의지와 반의지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의지가 무너진 상태. 좀 더 키우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반의지 상태에서 의지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비정상적 방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도형으로 보면 이 반의지 상태에서 의지 상태의 전환이지. 일반적으로 반의지 세계에서 갑자기 의지 세계로 전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한 번쯤은 불가성, 한 번쯤은
불가성을 알면서도 이를 의지하려 했던 자신을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그를 의지하려 했던 경험은 많지. 로또를 사서 로또가 당첨될 가능성이 뭐 아주 없지는 않지만 자신이 당첨될 확률은 수백만 분의 1이니까 없다고 봐야 되겠지.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려 했던 것은 기억할 거야. 결과는 절망 또는 기쁨이다. 보통 이를 피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절망을 각오하고 이 삶의 공간으로 자신을 위치시킬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망설임 없이 말하지만 타자, 인간에 대한 사랑을 위한 우리가 이와 같은 반의지 상태에서 의지 상태로 전환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방법이 하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타자 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나 본능적 반의지적 상황을 의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힘을 소모하며 힘이 과도하게 소진되고 있음을 오래지 않아 인식하게 된다. 쉬운 일은 아니지 아무래도. 힘이 과도하게 반의지 상태를 의지화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이와 같은 현상을 허용적 자유의지로 정의하고 자유의지 우리 공부했었지. 허용적 자유의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기의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상태야. 우리는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제1원칙으로서 실존할 수 있는 제1원칙으로서 중요하지만 허용적 자유의지가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이 허용적 자유의지에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낭비하고 있는가. 허황된 의지, 허황된 꼴. 뒤돌아볼 일이다. 우리는 반의적 상황에 분노하고 우리의 힘을 소모한다. 그렇게 화내지 말 일이다. 뭐 이렇게 화낼 건 없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당연하잖아.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화낼 건 없지. 우리는 어차피 뭐 태양으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잖아. 음, 병이 안 들 수도 없고 죽지 않을 수도 없고 반의적 상황에 분노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화내지 말 일이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허영심일 뿐이다. 화를 낼 정도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사람인가? 잘 되돌아봐야 되겠지. 아니,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우리의 힘을 낭비할 정도로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다. 화를 내면서, 화를 내면서 우리의 힘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선생님 수업하면서 메모 필기하면서 공부하라고 그랬지. 열심히 필기하면서 자신이 느낀 바, 인식한 바를 반드시 메모하면서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감성적 의지의 반의지화. 감성적 의지의 반의지화 됩니다. 이 세 번째, 우리 삶의 현상. 이 현상은 감성적 의지의 반의지화. 이 현상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자신의 의지 영역 내에 존재하는 감성의 세계를 반의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왜 인간 일반,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적 감정을 반의지의 세계로 몰아내는가? 자,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자. 이는 동일 감성에 대한 집착과 그 불가성에 기인한다. 또한 자신은 최고의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타자의 자유는 자신을 위하여 타자의 자유는 자신을 위하여 박탈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이기심이 박탈자의 반의지를 야기한다. 다시 읽어볼게. 자신은 최고의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타자의 자유는 박탈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이기심이 그 박탈자의 반의지를 야기한다. 그러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지. 타자의 자유를 마음대로 박탈할 수는 없는다. 그러고 싶을 뿐이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야.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또 나이가 들고 슬픔을 겪어야 우리는 이를 이해하고 타자를 절망시키는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감성적 의지의 반의지와 자신의 감성적 의지로서의 세계를 반의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삶을 감성적 혼란 상태로 만들며 이는 삶을 오류와 혼란에 빠뜨린다. 그렇겠지. 난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라는 감성적 의지가 그걸 억누르고서 난 사랑하지 않겠다로 바꾼다면 세상은 혼란 속에 자신의 삶은 혼란 속에 빠질 거야. 이와 같은 반의지화의 치명적 삶의 영향은 자신의 감정, 좀 더 의지가 부여된 감성 상태의 혼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는가? 어제까지 즐거웠던 그리고 자유의지 속 감성이 어느 순간 내 의지로부터 멀어짐을 느껴갈 때, 그때. 예를 들면 누군가를 향한 사랑에 대한 의지가 그 불가성으로 자신을束縛하기 시작할 때, 명확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아름다운 사랑은 오히려 자신의 자유를 빼앗을 것이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사랑한다고 누군가와 계속 사랑할 수는 없는 거지. 뭐 일방적 마음속 사랑이야 가능하겠지만 서로 서로 사랑하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불가함을 알게 될 때, 이름을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선형 세계에서는 누군가를 사랑하려는 의지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반의지화 되며 이때 그 대상이 자신을 사랑하는가는 고려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내 의지로, 이성적 결단으로 내 의지 속에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지. 이때 그 대상이 자신을 사랑하는가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런 사회 현상은 범죄로서 드러나게 되지. 스토킹이라든지. 이 현상을 잘 이해하면 스토킹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스토킹하려는 의지에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는지 그 방법이 떠오르겠지. 감성적 의지의 반의지화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인간 일반,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인간 감성작용 대부분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 이유로서 작용할 수 있다. 사랑과 우정, 이런 것들이 소중한 감정들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 이유. 이와 같은 반의지의 부작용은 자유의 박탈이다. 자유의지가 사라지는 거야. 여기 살면. 자신의 사유 공간, 여기 삶 속에서 자유의지가 사라지니까 자유가 박탈되지. 자유를 근원으로 하지 않는 인간 감성은 사랑을 포함해서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사르트르도 깊게 동의할 것이다. 사르트르적 생각일 수도 있다. 그치? 이 감성적 의지의 반의지와 세 번째 감성적 의지의 반의지화의 원인은 의지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기인한다. 의지는 자신의 힘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자신의 힘에 대한 시간으로부터의 불변성은 불가능의 세계이며 자신의 힘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 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신의 힘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반의지화 되는 거지. 자신의 의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반의지의 세계 속으로 잠재가 되어버립니다. 무의식화 돼서. 이에 대한 출구로서 의지. 자,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 자, 그럼 출구가 무엇인지. 그 출구로서 의지가, 그에 대한 출구로서 의지는 반의지화 된다. 이에 대한 거부는, 이에 대한 거부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실체의 본성을 극복하려는 무모한 시도일 수도 있다. 해결책을 찾는다는 게 결국은 반의지화되는 출구를 찾는다는 것이 의지가 딱 막혀 있으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반의지화 되는 거지.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거야. 그치? 많은 경우 그리고 많은 인간 일반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감성적 의지의 반의지화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겠지? 자, 이런 감성적 의지의 반의지화 세계처럼 이런 세계들의 구체적인 예들은 수없이 많겠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다. 스스로 이런 세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들을 스스로 생각해봐. 자, 우리는 반의지 세계에 오래 머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삶을 아름답게 하려는 의지 세계와 삶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숙박하는 바느지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 그렇지? 삶을 아름답게 하려는 의지 세계. 삶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숙박하는 바느지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 현재의 삶은 자유로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바느지의 세계는 부자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이미 아름다움의 본성을 잃은 것이다.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것이지. 불행히도 우리의 삶은 부자를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는 사실 부자가 더 많아. 나는 좀 더 멋있어야 되는데, 뭐 성형도 하고,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해서 좋은 차도 사고, 화장도 하고, 명품도 가지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후자의 경우지. 삶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속박하게 돼서 바니지의 세계 속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후자의 삶을 따르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자유롭지 않은 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유가 박탈된 아름다움은 더 이상 아름다움의 세계가 아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에게 아름다울 수 있도록 자유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치? 타자에게도 자유를 부여해 줘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아름답게 되기 위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에게 아름다울 수 있도록 자유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타자의 자유를 빼앗는 악취나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본서는 원한다. 자신의 바느지 세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바느지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서 타자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삶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는 권력자나 재력가만 범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범하고 있는 의이다. 그래서 옵니다. 나는 아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지. 특히 자신이 현 사회 체제에서 조금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자라면 더욱 명심할 일이다. 왜냐하면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 아무래도 여자의 자유를 빼앗을 힘이 있기 때문에 반의적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바란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들은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각각의 현상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과 그것에 대한 해법들은 별도로 우리 다시 공부하도록 하자. 자, 오늘은 이번 수업들은 통합사회철학 강의 수업은 전체적인 정의와 개념, 사회세계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본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음 기회에서 생각해보고 특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자신이 스스로 그런 예들을 찾아서 좀 더 내용을 좀 보완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성적 반예지의 의지화지.
감성적 반의지를 의지화시키는 거야. 그렇지? 이번 네 번째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세 가지 남았지? 네 번째 감성적 반의지의 의지화는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자.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여기서 의지와 반의지의 세계에서 본능적 반의지의 의지화, 본능적 의지의 반의지화 이런 식으로 이 세상, 이 선형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의지 반의지 선형 세계 현상에 대해서 더 공부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